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PPT 연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만든 이 연수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선생님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PPT 연수의 이름을 나 PPT 잘하네? 이걸로 만들어 봤어요. 이 의미는 이전에 PPT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나도 이거 알고 있었는데 하시면서 나도 PPT 엄청 잘하는 거였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PPT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아서 이번에 저의 연수를 신청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저의 설명을 듣고 이제 PPT 잘하네 라는 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자 이렇게 연수 이름을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PPT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PPT 연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PPT 먹는 건가요? 라고 지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PPT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유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사이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템플릿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PPT 뜯어보기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이 PPT 파워포인트를 켰을 때 위에 있는 메뉴들을 같이 한번 보고요. 이 메뉴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PPT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셨던 폰트 그리고 동영상 이런 것들이 함께 저장이 안 될 경우에 나중에 PPT를 사용을 하실 때 당황스러워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해당 컴퓨터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아니면은 영상이 없거나 폰트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선생님이 제작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100%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세트로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형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도형 편집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PPT는 어찌됐든 도형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 옆쪽에 파워포인트라고 제가 컴퓨터 하나를 그려놨어요. 이거 제가 직접 그렸던 거고요. 선생님들도 이 도형들을 조합을 하면은 이렇게 이쁜, 아니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도형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의는 PPT 애니메이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인덱스에 대해서 밑으로 쭉 점선들이 나타나고 동그라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펼쳐지면서 제가 원했던 글자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매끄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봤을 때도 깔끔하게 보이고 애니메이션 효과가 많이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애니메이션들, 센스 있는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는요, 선생님들만의 PPT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PPT 양식을 만들어 놓고 갖춰 놓은 것을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템플릿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을 해볼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하면서 제가 미숙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PPT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맞게 제작된 PPT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된 게 있으면 안 된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된 부분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PPT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PPT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PPT에서 글씨들이 너무 많이 써져 있으면 어떤 부분들을 전달하려는지를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알리고자 하는 거,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시각화해서 간결하게 PPT에 담아내야지 선생님들이 전달하려는 게 의도가 잘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을 엉망으로 해놓으면은 그 디자인, 엉망인 디자인에 신경이 쓰이다 보면은 내용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각화와 디자인을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PPT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PPT는 제가 올해 애들 수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PPT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 전기기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시각화에서 가장 시각화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배경에 깔끔한 사진을 넣고 이 안에다가 이쪽에 전기기기 글씨를 넣는 부분에다가 음영 테두리를 넣어가지고 이 글씨가 잘 보이게 해놨고요. 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이유는 이 전기기기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거를 하실 때 이렇게 색깔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에 강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전기기기란 해서 이 도형 그림만 하나 넣어놨어요. 이 그림만 넣어놓은 이유는 나머지는 제가 다 말로 설명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말로 설명을 했고 이쪽에 글씨를 잔뜩 제가 하려는 말을 잔뜩 써놨다고 하면은 제가 말하려는 의도가 애들이 제 말을 안 듣고 글씨를 읽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글씨를 안 쓰거나 아니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을 글로 써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차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례에서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퍼즐 형식으로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어색하지 않게 매끄럽게 센스 있는 PPT를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건 제가 온라인 수업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PPT입니다. 이 제목만 해도 애니메이션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이쪽에 있는 그 램프 같은 거를 밝게 하려고 애니메이션을 넣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디자인을 넣으려고 최대한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인덱스에도 이런 식으로 목차를 넣을 때도 하나하나 나타낼 때가 가장 선생님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4개가 다 나와 있었다면 그 모든 분들이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 글자들을 읽으려고 해서 제 설명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에 관련된 거는 다 교과서 내용이라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능반 이후에 그 연구 논문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PPT입니다. 이거 제작도 제가 직접 했고요. 이런 식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도 이 그림만 넣은 이유 자체가 이 그림만 넣었을 경우에 그림만 보고 모든 분들이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말로써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기 전에 지방기능경기대회도 나와 있고 이 앞에 있을 세계 대회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쭉 나와 있으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가 있구나 해서 설명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하나씩 나타내고 나머지를 다 감춰 놓으면은 깔끔해지고 선생님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잘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PPT를 만들었었고요. 근데 보시면은 저도 PPT 만들 때 쓰는 패턴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내용들은, 이런 애니메이션 도형 같은 경우들은 저희 기능반 학생들이 실제로 대회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응용을 해서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어요.
그래도 좀 디자인이 좀 깔끔하다고 느껴지죠.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된 사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만들었던 여러 PPT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안 좋은 사례들의 대표적인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유머로 이렇게 놔돌던 그 PPT예요. 보노보노 PPT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PPT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자들만 엄청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들만 쭉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게 전달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있어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정반대로 읽기 너무 싫다. 수업 내용 뭐야 재미없네 하면서 안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PPT들이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웃긴 PPT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인터넷에 보면은 PPT로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PPT를 할 때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할 때 보통 발표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발표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이 포스터를 만들 때 포스트를 만드는 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전기전자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변화시키거나 수정을 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PPT로 한번 받아들여서 내용들을 수정을 하고 다시 그거를 토대로 제작을 한 그 PPT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이러한 포스터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PPT 여러 사례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유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과 시각화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색깔 조합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다 검정색으로 하고 하얀색으로 했으면 잘 보였겠죠. 근데 베이지색과 하얀색으로 조합을 했으면 하얀색 글자가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색 조합들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잘 안 나와서 크롬으로 다시 키도록 할게요. 이게 크롬으로 켰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 제가 만약에 빨간색에 대한 색 조합을 하겠다. 그럼 빨간색을 이렇게 골랐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이 색깔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색 조합은 이쁘다. 이런 사이트라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색 조합만 잘 맞추더라도 이쁜 PPT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이 주소도 마찬가지로 색 조합을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이쪽에 보시면 색상에 대한 RGB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요. 16진수로.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를 원하시는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쓰시고 싶은데 이 색이 어떤 색인지 잘 모르겠다. 이 RGB가 어떤 색으로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여기 이 색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색을 맞추려면은 RGB에 대한 그 색 숫자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6진수를 그냥 10진수로 변환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구글에다가 헥사컬러라고 치면은 이쪽에 홈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이 홈페이지에다가 선생님이 보셨던 FE1170 FE1170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RGB에 대한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만약에 이 PPT를 만들게 될 때 여기 만약에 이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에 들어가면 이쪽에 RGB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242, 17 242, 17 하나 2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색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 색 조합의 사이트를 충분히 잘 이용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픽토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더 넌 프로젝트라는 이 사이트가 많이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예전에는 저 대학생 때만 해도 이게 아예 무료여가지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쪽에다가 만약에 컬러라고 쳤을 때 이 컬러에 대한 이러한 도형들이, 이쁜 도형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쓰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쪽에 들어가서 get this icon을 해서 얘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베이직 다운로드를 해서 하시면은 이게 다운로드가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이게 조금 유료화식으로 변하면서 아예 유료가 된 것도 있고요. 그 유료화가 안 된 거라면은 이쪽에 create by 누구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이 저작권 문구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작권법에 안 걸려서 이거를 꼭 써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이 픽토그램이라는 걸 하나를 가져왔지만 이쪽에 출처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아니 이거 그냥 사진만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색깔까지도 다 투명하게 되고요. 이 밖에 있는 이 선들만 선생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토그램이라는 거를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은 이 PPT 자체가 이쁘고 디자인도 이쁘고 시각화도 잘 되니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플랫 아이콘이라는 것도 이렇게 픽토그램이라는 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픽사베이는 선생님들이 사진을 이게 지금 되지가 않는데, 이걸 제가 한번 인터넷에 그냥 픽사베이라고 쳐볼게요. 픽사베이를 치게 되면 이쪽에 무료 사진들을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또 컬러를 쳐보게 되면은, 만약에 선생님들이 파워포인트에 이런 걸 넣고 싶다. 이게 조금 느리게 되네요. 만약에 이거를 넣고 싶다 하면은 아까 그거를 클릭하시고요.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픽사베이 사이트도 좀 유용하니까요.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더 넌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한번 픽토그램을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아이콘 같은 거를. 그래서 이쪽에 얘를 다운을 받으면은 PNG 타입으로 받을 거냐, SVG 타입으로 받을 거냐 하는데 전 PNG 타입으로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삽입으로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다운받았던 이 픽토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캡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뒤에 배경까지 딸려와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힘든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명색으로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거를 만들어서 올리면은 선생님들이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투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템플릿, 선생님들이 이 템플릿만 알아도 유용하게 파워포인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의 틀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내용들만 적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다운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5번째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 템플릿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만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줄만 알아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미리 캔버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김현우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온라인 스튜디오 연수를 통해서 그때 했던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다양한 많은 자료들을 만들 수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추천 한번 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디자인 서식 문서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만든 이 PPT도 어찌됐든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템플릿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은 다 끝나게 되는데요. 이 템플릿은 마지막 연수 강의에서 자세히 다뤄볼 거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 연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4개의 강의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